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동성케미컬의 액화 천연가스 보냉제 전문 자회사인 동성화인텍이 HD현대중공업, HD현대사무와 4,109억 원 규모의 초저온 보냉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극초대형 에탄온반선용 초저온 보냉제 계약을 체결한 건 동성화인텍이 처음입니다. 동성화인텍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신규 선종에 대한 추가 수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이 한화리츠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한화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의 참여가 확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화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한화리츠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각각 2,159만 주, 2,873만 주씩 출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한화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약 32%와 16%의 한화리츠 지분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중국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동맹을 맺고 수천억 원을 투자해 현지의 연구벨트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중국 베이징, 선전, 수저우, 상하이 등 4곳에 현지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넘어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으로 OLED 적용처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치우쳐 있는 공급 편중을 해소하고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이 기술 우위에 있지만 기술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가 물량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중국의 기술력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만큼 아이폰 등의 패널을 주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의 애플 공급망 내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정은의 이상한 선거운동.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미국 대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시장이 또 흔들렸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네. 김정은 부분의 ICBM 또 핵 현재 어떤 실험 이런 부분 때문에 막판에 쏟아진 것 같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씁쓸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시황 분석에서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미국 대선을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종목 관련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제목 시황에 대한 헤드라인을 김정은의 이상환 선거운동이라고 좀 했었는데 어제 오늘 들려왔던 대외적인 낙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북한의 ICBM을 발사를 좀 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와주면서 시장이 약간 뭐 바닥에서 약간 투매 비슷한 현상이 어제 오늘 좀 생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출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 이제 환율 차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이제 첫날부터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는 장이 그렇게 지지부진해도 오히려 원화가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그런 현상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좀 생겨났던 그런 부분인데 이때의 사건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10월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나라가 현무5를 딱 들고 나오면서 어떤 과시를 좀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무5는 벙커버스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지하 300m까지 관통을 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어떤 그 어필이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남북한의 어떤 설전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물풍선, 대북선전, 그다음에 무인기, 자작극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도 마치 공격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파병이 된다. 이런 신경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알게 모르게 폭락은 안 하지만 투자 심리를 서서히 갉아먹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들이 ICBM을 발사를 좀 했죠. ICBM 발사 부분들이 알다시피 미국 북한하고 러시아의 어떤 빅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파병의 조건 대신에 ICBM 기술, 그다음에 러시아의 최첨단 비행기, 소위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거였던 그런 건데 또 시험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이게 이제 미국 대선에 이제 변수가 됐냐면은 계속해서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을 계속해서 종식시키지 말고 방광을 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더 확전되는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치명타를 사실은 가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막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은 미 대선의 마지막 국면에는 ICBM, 그다음에 핵 실험을 할 거다.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 대선에서도 어떤 이슈의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는 친구 관계였었고 자제를 했었고 지난 정부에서는 전혀 전쟁이 없었다. 지난 정부 봐라. 이렇게 비교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선거 전략이 먹혀 들어가기도 했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상한 선거 운동인데 그에 대한 극에 달하는 것은 대선 선거가 끝나면 더 이상 북한 김정은도 할 일은 없겠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완벽하게 가라앉는 부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내일 모레 또는 월요일 날 현재 핵실험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11월 5일까지 핵실험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좀 과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부분들은 이 저점, 그러니까 종가상의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은 추세 이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보통 석 달이 하나의 이제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 60일이 되면은 거의 어떤 이 횡보 수렴의 끝자락에서 탈피되는 어떤 구간이다.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 5일이 현재 저점인데 딱 3개월이 11월 5일인데 11월 5일이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 날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만 잘 버텨주면은 본격적인 상승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미국은 잘 나가고 중국은 경기 부양 때문에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지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침체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 삼각수렴형의 하단점 섬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바닥을 쳤느냐 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세계의 위기를 겪고 있죠. 스마트폰에서도 중국의 어떤 애플하고 갤럭시하고 중국 스마트폰의 3파전이 지금 연출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AI 폰으로 매출이 이제 신장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역시 고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더 격차를 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D램에서는 돈이 안 되는 HBM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했다가 한 방 맞았죠.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그런 세 가지 분야에서 현재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HBM 3E 물론 3E 중에 뭐 8단이라고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고 TSMC가 문제가 상당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업체에 납품했는데 그 업체가 화웨이에 납품을 한 거다 이렇게 발뺌을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화웨이에 직접 기술까지 전수를 해줬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가지는 개편이구나. 대만이 현재 남태평양의 민족이 아니고 알다시피 국민당하고 공산당 패에서 이렇게 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된다면 또 다른 어떤 기회의 어떤 요인들이 상당히 좀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당장 뭡니까 현재 네타냐후 총리 얘기했죠. 내가 대통령 들어서기 전에 끝내라. 아예 엄포를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의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휴전이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휴전이 되기 전에 한 채의 땅을 더 차지해서 더 과열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그거는 6.25 전쟁 정전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어떤 백마고지 전투가 생겨났죠. 휴전이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막 더 치열하게 되는 건데 지금의 그 상황은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탕투무들은 저는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리라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양자라든가 반도체 AI 쪽까지 이제 규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는 그런 요소도 상당히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미 대선 이후로 상반기까지 좋은 호시절이 이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이제 잘 버티시거나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마지막 악재를 한다면은 핵무기 김정은의 마지막 대선 운동 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11월까지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최근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미국 대선과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 미국 대선까지 이슈들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임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LG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2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1년도 더 된 종목인데 기다려도 매수가 회복이 안 되네요. 그동안 물타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손해보고 빠져나올지 고민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일단 오늘은요, 1.45% 올랐습니다. 9만 8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추가 매수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LG전자 부분들은 알다시피 가전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뭐 사실상 뭐 지주회사는 아니지만은 그 역할을 좀 충실하고 있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전에서 어떻게 보면 전장 부품으로 전환이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죠. 확실하게 확 바뀌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떤 지표 부분들이 개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더뎌주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AI가 시장의 침투를 서서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AI 가전에서도 AI 열풍이 서서히 이제 불고 있습니다. 뭐 현재 로봇 청소기는 이미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AI 냉장고, AI TV 이런 부분까지 서서히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성장성은 좀 밸류에이션이 조금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탈 개선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89,000원에서 12만 원 사이를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올라갔다 밀렸다 이번에도 이제 올라갔다 이제 밀렸다. 이번에 이제 반전도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1만 2천 원 정도 좀 진행이 되는데 약간 물타기를 지금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8만 9천 원을 좀 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됐을 때를 좀 기다리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를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M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9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이번 주 중에 매수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단기 매매용으로 들어갔는데요. 7만 원대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매수하셨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1.5% 넘게 밀렸지만 그래도 아직 69,800원 수익 구간이긴 하거든요. 자, 전문가님 7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생각하고 계시대요. 가능할까요? 네, 뭐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좀 있다 좀 생각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K 열풍 부분들이 굉장히 거센 부분인데 이제 식품 화장품 쪽 뭐 이쪽 뭐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류 열풍의 주역인 엔터 쪽은 거의 좀 조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로제 아파트 이런 부분이 좀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 개봉이 될 오징어 게임 2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 글로벌 히트 조짐을 보일 수 있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TVN 드라마 정년이 부분들도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스튜디오 제작사 위주로도 약간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저평가됐던 엔터 쪽에도 강세가 서서히 진행이 될 확률은 조금은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돼서 그중에 SM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평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국면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저점에서 한번 상승해 줬다가 오랜 동안 행보를 해줬습니다. 반등이 약간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단으로 올라가면 2단으로 표시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8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6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8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87,000원에 근접한 가격대에서 마디 매매 좀 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엔터주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SM 같은 경우에도 올라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8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매수가는 9,770원, 비중은 10%입니다. 며칠 전에 매수했습니다. 전부터 주목하던 종목인데 이쯤에서 사면 1,7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속 빠지네요. 조금 더 두고 볼 생각인데 현재 차트 어떻게 보시는지 매매 전략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9,470원인데요. 자, 전문가님 매매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저선주 부분들은 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러우 전쟁이 좀 터지면서 러시아의 파이프하고 유럽으로 가는 LNG가 거의 이제 이 파괴가 좀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통망을 LNG로 대체 LPG로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LPG 선박 부분들이 수주 발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지난 2, 3년 동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항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도 셀가스의 대부분이 이제 LPG 현재 천연가스 그다음에 일본은 석유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주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친환경 선박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지금의 어떤 부분들이 현재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중공업은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밟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이런 트렌드에 거의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2단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과열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지금 이중 바닥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됐고 지금 가격이 이제 저점 가격으로 되면서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400원에서 이 11,000원 이 부분까지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 부분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 매수가가 9,700원인데 살짝 물리신 것 같네요. 일단은 가지고 계시길 바라고요. 박스권은 11,0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또 박스권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디매매 관점 현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올라와 줄 수는 있겠고 일단 박스권 상단인 11,000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말씀해 주신 마디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이엔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23,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장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지난주에 단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하루를 못 오르고 내리기만 하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걱정이 담긴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7% 넘게 밀리면서 17,0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엔셀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3개월을 쳐다보지 않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국놀이입니다. 왜 이제 국놀이냐면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이 이제 보이수 물량이 이제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 첫 번째는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상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게 너무 저평가되게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됐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공모가보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급은 금방 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꺼지면 바닥을 찾는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면 매매 거래 내역이 부족하면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략한 것이 상승 추세의 한 중간 허리 구간이구나. 내가 공략한 것이 바닥 구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신규 상장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은 지켜보셔야 된다 하는 것이 강한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45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죠? 이게 쌍바닥일지 여기 N자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23,500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만 이 제약바이오주가 흐름이 뭐 최근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이제 들어와 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2만 원 선, 21선 정도 되면은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물론 여기서 바로 또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 종목 교체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초반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심택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8,200원, 비중은 25%입니다.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전방 산업이 안 좋아서 그런지 영 힘을 못 쓰네요. 삼성전자도 못 가는데 중소형주에 기대를 거는 건 무리인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16,1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중소형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중소형주라 해서 탄력성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아무리 가볍더라도 현재 나뭇잎이 물에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무거운 군함이라도 물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 중소형주가 수급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이 좋을 때는 더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펀더멘탈이 좀 받쳐주는 부분들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줄 수가 있습니다. 빠질 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그런 건데 심택은 펀더멘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PCB 기판 쪽은 HBM 쪽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HBM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DRAM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저가 사양 DDR 4에서 5로 넘어가고 있는데 4 단계에는 중국의 현재 저가 DRAM 공략 반도체 굴곡들이 저가에서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침체가 좀 더 가소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지금의 입장에서 지금 HBM 위주로 성장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HBM DRAM 위주가 아닌 랜드 플래시 쪽은 현재 기업용 엔터프라이즈용 ESSD가 나름대로 성장력을 받쳐주고 있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도 고사양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전히 DRAM은 이 겨울철은 아니지만은 약간 침체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회복이 되려는 그런 부분이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택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3,000원에서 빠졌다가 27,000원 다시 반등했다가 37,000원에서 16,000원으로 2단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단 하락의 마지막 국면으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단 하락이 거의 지금 진행이 됐죠. 눈에 보시다시피 2단 하락이 됐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18,000원에서 좀 빠졌지만은 지금은 가지고 계셨다가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가격이
역헤드앤 숄더 형태가 바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역헤드 형태의 옆머리가 지금 15,000원 정도 되고요. 넥라인점이 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만 원가까지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만 원 반등 시 매도 시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추가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만 원 선까지 반등을 한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1,000원, 비중은 10%입니다. 금융주가 밸류업 덕에 좋다고 해서 최근에 매수했는데 전고점은 못 깨고 최근 쭉 빠졌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배당도 있다고 해서 팔기는 아깝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금융주가 아무래도 좋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6만 1,100원, 드디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하나금융지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이 밸류업 부분에서 대부분 그 안에 금융주가 많이 포함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굉장히 가지를 못하는 약간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한 것은 아니고 고점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언제까지 고점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장담을 좀 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연초에 이제 급등을 이제 해줬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해줬습니다. 다른 종목은 연초에 급등이 다시 한번 원바닥까지 내려온 경우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버텨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줄 것이냐.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으로 서서히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돼서 이거는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은 고밸류션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인 6만 원, 박스권 상단인 7만 원 이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만 원 정도에서 마디매매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번은 신고가 갈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 쪽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짧은 박스권 매매 관점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6, 7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 7만 원 선행까지 올라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자, 네,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그린 리소스고요. 매수가는 18,4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16,36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그린 리소스는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제 반도체 시각 공정, 장비, 이제 부품 관련된 부분인데요. 약간 뭐 생소한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그 대장주 역할을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반도체에서도 이제 전공정, 후공정 나눠지고 또 미세 공정이 이제 진행이 될수록 현재 패턴 회로를 그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토 장비 또 식각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전공정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좀 떠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보다는 이제 식각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참여하는 의미의 업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최근에 또 반도체주의 또 디램의 좀 침체와 함께 좀 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돌아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는 일단 종목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종목 교체로 좀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점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의 상단이 2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은 순환매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21,000원에 종목 교체 좀 해주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 가격으로는 21,000원 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삼성물산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4만 9천 원, 비중은 7%입니다. 우량주를 조금씩 모아가는 식으로 투자하는 편입니다. 추세가 좀 돌아서는 것 같아서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2%대 오르면서 11만 9,4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물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추가 매수 뭐 관점은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고 뭐 최근에 뭐 급락이 좀 됐던 뭐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이제 종합 상사 역할하고 종합건설 부분, 건설 부분이죠. 이게 합체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건설 부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외 이제 플랜트 수주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급락 사태를 맞아서 연초의 가격대로 회귀를 좀 했던 저평가적인 요소를 사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가격대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매수 관점에서 약간 보셔도 좀 된다 좀 생각이 드는데 매수가가 좀 14만 9천 원이고 현재 비중이 7%가 되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약간 물타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61선이 이제 심리선의 이제 중심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61선까지는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현재 그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약 14만 원 정도의 일단은 이제 매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14만 원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만 원에서 좀 마디 매매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의 급락을 이용해서 물타기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삼성물산 연초 가격까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4만 원 이상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14만 원 선에서 마디 매매하는 전략은 유효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라이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87원, 비중은 8%입니다. 최근 크게 한번 올랐다가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2.44% 내렸고요. 2,8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전문가님 라이콤도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자 라이콤 같은 경우는 광통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5G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양자가 지금 새로운 신기술로 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상당히 길이 멉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 되는 부분들이 양자암호 통신 분야죠. 양자암호 통신의 부분들은 양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통신에 대한 암호 체계를 현재 얹힌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광통신 장비, 현재 통신 장비에다가 양자 성질의 어떤 부품이나 기능을 좀 첨가하면 되기 때문에 통신 장비가 갑자기 양자 쪽에 싹타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라이콤도 이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내년 연초에 양자 AI 쪽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심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 밸류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또 수급적으로 올라와주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6월 달에도 한번 나오고 또 저점, 그다음에 한번 10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장이 안 좋아서 저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또 내년 연초가 시작이 되면은 또 미중 패권이 좀 치열하게 경제 전쟁이 좀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와 줄 수가 좀 있죠. 양자에 대한 격화된
또 AI에 대한 격화된 움직임이 되면은 5,200원까지 또 쉽게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물타기를 좀 하셔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물타기를 좀 하셔도 좀 되는 종목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이 상단 4,500원 이상의 한 번 정도는 이슈가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홀딩하시고 또 오히려 초과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들도 있었지만 반등이 나와줬을 때 정리해야 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예, AI 쪽에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미중 패권의 다툼의 핵심은 IRA 쪽 반도체 이제 칩, 현재 칩스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중 패권이 겨루어지고 있죠. 근데 내년이 되면은 새로운 어떤 미중 패권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양자 AI 쪽에 좀 해당이 되죠. 특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ESSD 칩을 만든다. 오픈 AI에서도 이런 그 또 칩을 만든다.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AI 쪽의 어떤 그 수익성 검증들은 구글이나 뭐 이런 업체들의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매출이 신장된 것을 봤습니다. 과도한 투자를 했지만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AI 쪽에서 AI 서비스가 SaaS 그러니까 AI 쪽의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솔트룩스라든가 셀바스 AI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뭐 많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피스 웹 이죠. 현재 온라인에서 현재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이런 부분을 호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글로벌 사용자의 1억 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OTT나 쇼핑몰이나 이쪽에 어떤 플랫폼으로도 확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도 글로벌적인 어떤 워드 문서에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미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자기의 독자적인 서비스에 장착을 좀 해주고 있다. 이걸 실제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장 현재 돈이 되는 분야가 오피스 웹이죠. 오피스 도구. 현재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반전이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10,000원에서 지금 4,500원까지 빠졌고요. 지금 3중 바닥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지금 전체 매집성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다음 날 시가고요. 손절가는 4,500원. 그다음에 목표가 부분들은 약
7,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좋다네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대안주까지 만나봤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SM은 상승이 전망되다 보니 87,0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1,000원까지 회복할 수 있겠다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대안주 폴라리스 오피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